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 모의고사 문제풀이 5회 지금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1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번 팔이 골절된 60세 남자, 2번 당뇨약을 복용하는 60세 남자, 3번 혈압약을 복용하는 50세 여자, 4번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은 50세 남자, 5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제한적인 60세 여자. 정답은요? 4번이네요. 자, 여기 등급판정위원회가 이제 심의를 했는데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즉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출제빈도 높으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대상자는 지금 정답은 4번인데요.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은 50세 남자가 지금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박스에 적어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65세 이상인 자, 65세 이상인 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능하고요. 자, 65세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신 분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한 경우 있습니다. 반드시 노인성 질병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네, 이렇게 해서 지금 50세이시지만 혈관성 치매, 즉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해당이 되신다,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구강관리, 2번 생활상담, 3번 기본동작훈련, 4번 행동변화대처, 5번 신체기능훈련. 정답은요? 네, 1번이네요. 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11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서비스, 이동도움, 또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 해서 신체 활동이니까요. 어르신이 움직이시는 내용, 그리고 신체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항목에 구강관리라고 들어있는 이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1번입니다. 3번 대상자의 집에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급여를 제공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기록하는 서식지는 1번 업무일지, 2번 상태기록지, 3번 사고보고서, 4번 인수인계서, 5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자, 우리 기록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어떤 것을 기록하나요? 라고 보시면 서비스 제공 내용, 그리고 시간.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공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디에다 적으면 될까요? 하면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다가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4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정서지원 서비스 중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말벗, 2번 격려, 3번 위로, 4번 생활상담, 5번 편지대필.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의사소통도 역시 말로써 하는 것도 있지만 글로써 하는 것도 소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대신 써주신 내용은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수행 역할로 옳은 것은 한마비 환자가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지지를 하였더니 환자 스스로 식사와 옷 입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번 관찰자, 2번 보호자, 3번 중재자, 4번 동기 유발자, 5번 정보 전달자.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님께서 지지를 해주셨대요. 너무 잘하셨네요. 그랬더니 환자 스스로 옷도 입으시고 식사도 하시고 하셨대요. 그래서 동기 유발자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6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위해 일회용 제품을 사용한다. 3번 대상자가 없어도 방에 들어가서 요양보호사의 할 일을 하고 나온다. 4번 서비스 우선순위를 요양보호사가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5번 대상자의 욕구보다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중시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이네요. 우리의 윤리적인 태도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어떻게 대상자를 대해야 될까요? 네,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하는 거는 너무너무 잘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네요. 7번 대상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형편이 어려우면 요양보호사가 대신 납부한다. 2번 불법임을 설명하고 안 된다고 말한다. 3번 별도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4번 수수료를 받고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5번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이런 경우는요, 이거는 본인 부담금 본인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제하는 경우는 불법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고 안 됩니다. 라고 정중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설명에서 시설 생활 노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옳은 것은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잔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하체 근육 재활 및 밀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번 진로폰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요? 네, 1번이네요. 지금 시설 생활 노인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지켜줘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선호, 개인의 선호나 또 어떤 상태에 따라 이렇게 개별화된 이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체 근육 재활이나 밀착 돌봄 서비스, 어떤 어르신에게 개별적인 이런 활동이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질이 높은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다음에서 파악되는 노인 학대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의료처치 또는 약 복용 등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노인 스스로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1. 유기 2. 방임 3. 자기방임 4. 재정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지금 노인 학대 중에서요. 유기라든지 방임, 자기방임, 재정적 학대, 신체적 학대 등은 유형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형을 각각 알고 계셔야 하는데 이 어르신이 치료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또는 스스로라는 말이 나오면 스스로를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방임. 방임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0번 머리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부 속에 굴을 뚫어 피부병을 유발한다. 2번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 3번 빗과 브러쉬는 흐르는 물에 씻어 사용한다. 4번 모자, 수건 등을 함께 사용해도 된다. 5번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린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이네요. 자, 머리니는요, 머리에 벌레가요, 머리 두피를 이렇게 손상을 주고 거기서 서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머리니는 어쨌든 벌레입니다. 벌레는요, 뜨거운 물을 세탁해 주시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중 노인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은 1번 소외감, 2번 불안감, 3번 상실감, 4번 정체감, 5번 자아 존중감.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상실감이죠. 배우자 사별했어요. 너무 이 스트레스 수준 중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 처음으로 경험할 때는 어떤 것을 경험할까요? 상실감이죠. 배우자를 잃었어요. 네, 상실감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12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2번 타액과 위액 분비 증가,
3번 대장의 활동성 증가, 4번 쓴맛과 신맛의 미각 둔화, 5번 직장벽의 탄력성 증가.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이네요. 지방의 흡수력은 감소되고요. 타액이나 위액 분비도 역시 감소되세요. 대장의 활동도 감소되면서 변비가 생기겠네요. 자, 쓴맛과 신맛의 미각이 증가가 되니까 어떨까요? 입맛이 없어지시는 거죠. 자, 직장벽의 탄력성도 감소가 되시면서 변실금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겠죠. 13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현기증, 호흡곤란, 피로 등이 나타나는 질환은 1번 심부전, 2번 기관지염, 3번 고지혈증, 4번 흡인성 폐렴, 5번 과민성 대장염. 정답은요? 네, 1번이네요. 자, 역시 심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으실 때 칼라로 체크해드린 내용은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데 심장이 수축이 잘 안 되니까 심장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래서 심장 기능이 제대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것을 심부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번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성호르몬 증가, 2번 성적 욕구 감소, 3번 질 분비물 저하, 4번 방광의 저장 능력 증가,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3번이네요.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질 분비물이 저하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15번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져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통증은 1번 두통, 2번 복통, 3번 요통, 4번 흉통, 5번 신경통.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흉통이에요. 자, 흉통은 어디가 아픈 거예요? 네, 흉부 엑스레이 하면은 가슴 엑스레이잖아요. 그래서 흉부는 가슴을 얘기하고요. 가슴이 아픈 것을 흉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관상동맥은 심장에 혈류를 공급해주는 동맥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쓰는 관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관상동맥이에요. 이렇게 임금님이 예전에 쓰시는 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러한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이 좁아졌어요. 그러면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죠. 그래서 통증이 옵니다. 그러한 통증을 흉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번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숙면을 위해 야간에는 조명을 켜지 않는다. 2번 욕실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3번 의자는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높이로 한다. 4번 대상자가 자주 쓰는 물품을 바닥에 늘어놓는다. 5번 출입문, 바닥, 벽, 선반에 색깔을 칠하여 구분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이네요. 자, 대상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이 나오는데요. 출입문이나 바닥, 벽이나 선반에는요, 색을 칠해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숙면을 위해서 조명을 켜지 않으시면 야간에 넘어지실 수 있죠. 그래서 야간 개인 등을 켜놓으시면 되겠고요. 야간 등도 켜놓으시면 좋습니다. 바닥에 물을 뿌려 놓으시면 미끄러지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자, 의자는 발이 바닥에 닿아야 되겠죠? 네, 그래야 안전하시죠. 자, 대상자가 자주 쓰는 물품을 바닥에 늘어놓으시면 걸려서 넘어지세요. 그래서 이런 행동도 안 되신다 봅니다. 17번 노인의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관계가 없는 대상자는 1번 이뇨제를 복용하는 대상자, 2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대상자, 3번 관절염을 치료 중인 대상자, 4번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 5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다 해서 성기능이 감소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 같은 경우 이뇨제는 성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고혈압도 일부 약물은 성기능 장애를 일으켜요. 관절염을 치료 중인 대상자가 염증이기 때문에 항염증성 약물을 드시면 성적 욕구가 일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는 발기부전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되어 있죠.
18번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폐렴구균 연 1회, 2번 인플루엔자 연 1회, 3번 파상풍 5년마다 1회, 4번 대상포진 10년마다 1회, 5번 결핵 10년마다 1회.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이 문제는요,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꼭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권장되는 예방접종, 왜 예방접종을 해야 될까요? 네, 질병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자라고 하는 차원이죠. 자, 그래서 인플루엔자 매년 1회 이 내용은 상당히 많이 출제됐던 내용이고요. 폐렴, 구균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면 1회만 맞으셔도 가능하고요. 화상풍 경우는 10년마다 접종해 주시면 돼요. 대상포진은요, 한 번만 맞아주시면 됩니다. 결핵은요,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9번, 여름 폭염 시 대처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꽉 끼는 옷을 입는다, 2번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3번 평소보다 물을 적게 마신다, 4번 두통이 있을 때는 가볍게 운동을 한다, 5번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물통을 휴대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이네요. 외출하실 때 이렇게 창이 넓은 모자를 쓰시면 그늘지기 때문에 좀 안전하시고 또 더위를 덜 타시겠죠. 또 물통을 휴대하셔서 목이 마르시거나 땀 많이 흘리시면은 바로바로 드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20번 치매 대상자가 실변 시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2번 기저귀 비용이 많이 든다, 3번 피부 발적이 발생한다, 4번 냄새가 많이 난다, 5번 기저귀의 의존성이 높아진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자, 우리 치매 대상자 실변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기저귀를 바로 채우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저귀의 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변이라고 하는 것은 관략근이라고 하는 조임근이라고 있습니다. 생식기톡의 이 근육인데요. 이게 꽉 조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변, 대변이 새어나오지 않는데 관략근이 이제 연쇄되시면서 이완이 돼요. 그러면 대소변이 새 나오는 이런 상황이 실금, 또 실변 이런 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제된 곡물을 섭취한다, 2번 훈연식품을 섭취한다, 3번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4번 하루에 6에서 8잔의 생수를 마신다, 5번 입맛을 돋우는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대장암 환자는요, 정말 식이요법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내용이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아주 좋은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22번,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1번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둔다, 2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지 않는다, 3번 난로 곁에는 세탁물을 널어 놓는다, 4번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가급적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5번 성냥이나 라이터 등은 노인과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이네요. 지금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인데요. 다음 중 주의해야 되는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거예요? 난로 곁에 세탁물을 널어 놓으시면 불이 붙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3번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3번.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1번 지팡이, 2번 간이병기, 3번 안전손잡이, 4번 수동일체어, 5번 욕창예방 방석.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대여할 수 있는 품목과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있죠. 이거는 재가급여에만 있고 복지용구는 시설급여에는 없다. 이런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대여할 수 있는 품목과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분류할 수 있느냐.
이런 거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시험에 내는 거죠. 그래서 대여 품목에 8종이 있는데요.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경사로. 지금 여기서의 경사로는요. 밖에서 사용하는 실외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외용. 그리고 욕창 예방 매트리스까지 있는데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또 대여 품목도 되고 구입 품목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수동 휠체어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 대여 품목이다 라고 보시면 돼서 정답 4번입니다. 24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목욕 의자는 1번 팔걸이가 없는 의자, 2번 등받이가 낮은 의자, 3번 앉는 자리가 미끄럽지 않은 의자, 4번 구멍이나 홈이 없는 의자,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높이의 의자. 정답 골라볼까요? 네, 지금 안전을 위해서 우리 목욕 의자를 선정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앉는 자리가 미끄러우면 우리 비누칠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쭉 미끄러져서 낙상하시게 되죠. 그래서 3번을 골라주시는 게 가장 잘 골라주셨다라고 보시네요. 25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의 식생활 돕기로 옳은 것은 1번 식사량을 늘린다. 2번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섭취한다. 3번 설탕, 꿀 등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한다. 4번 지방이 많은 육류를 섭취한다. 5번 찐 감자, 수박을 자주 섭취한다. 정답은요? 네, 2번이네요. 지금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당 조절이 안 돼요. 공복 시 혈당 증가라고 하는 특징적인 내용도 있죠. 자, 이런 대상자는요.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당이 훅 올라가는 이런 지수를 혈당 지수라고 해요. 근데 혈당 지수가 55 이하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잡곡은 혈당 지수가 55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식사량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세요. 네, 과식하시면 안 되죠.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설탕이나 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단순당을 섭취하시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요. 갑자기. 또 지방이 많은 육류도 역시 섭취는 제한을 해주셔야 된다 봅니다. 찐 감자나 수박이요. 혈당 지수가 높아요. 한 70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은 좀 제한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죠. 26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중 잘못된 것은 1번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2번 억제되는 하지 않는다. 3번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4번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5번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이네요. 지금 요양보호사님이 대상자를 대할 때 잘못된 것을 골라주셔야 돼요. 잘못된 거.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은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1, 2, 3, 5는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는 동안에 기저귀가 젖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잘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되세요.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7번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경제적 능력 상태를 확인한다. 2번 함께할 동료가 있는지 확인한다. 3번 해당 업무의 대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4번 적절한 서비스 대상인지 파악한다. 5번 가족이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네, 3번이네요. 일상 업무를 좀 대행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대행하기 전에 우리가 해당 업무가 대행이 가능한 업무인지 확인해 주시는 거는 잘해 주신 내용입니다. 28번 대상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출입구의 문턱을 낮춘다. 2번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조절한다. 3번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이 좋다. 4번 화장실 안을 볼 수 있도록 유리문으로 설치한다. 5번 환기 시에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도록 한다. 정답은요? 네, 2번이네요.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되죠. 그러려면 커튼을 치셔서 직사광선이 너무 강하실 때는 커튼을 이렇게 해주셔야 어르신이 눈부시지 않겠네요. 그래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29번. 처음으로 시설에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2번 요양보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3번 대상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대화를 시도한다. 4번 여기 이쪽 등으로 정확히 방향을 제시해준다. 5번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신체 접촉을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이네요.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시계가 있잖아요. 12시, 3시, 6시, 9시 이렇게 방향을 얘기해 주시면 대상자가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요양보호사,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누구를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고요. 대상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대화를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시각장애 대상자이기 때문에 눈이 마주쳐도 모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을 건넨 후에 대화를 시도해 주시면 되고 여기나 이쪽 등 이런 지시대명사를 사용해 주시면 안 됩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신체 접촉을 해주시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을 먼저 건넨 다음에 신체 접촉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알아듣기는 해도 말로 표현이 어려운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음악을 틀어 편안하게 해준다. 2번 귀에 대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3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표현하게 한다. 4번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5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정답은요? 네, 3번이네요. 자, 알아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림판이나 문자판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해주시면 이제 말로 표현이 어려우니까 말을 대신할 수 있는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이것은 잘 골라주셨네요. 31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번 새로운 정보를 인식시킨다. 2번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3번 대상자를 일관성 없이 대한다. 4번 사람, 시간, 장소를 자주 바꾼다. 5번 모든 물품을 색상으로 구분시킨다. 정답은요? 네, 2번이네요. 자, 진압력 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진압력은 뭘까요? 사람이나 시간이나 장소,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개념을 진압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진압력 장애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하고 의사소통할 때는요. 대상자의 이름, 존칭을 함께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이름이 뭐였는지 잊어버리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32번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대상자와 관련하여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적절한 업무 보고는 1번 구두 보고, 2번 서면 보고, 3번 전산망 보고, 4번 주간 보고, 5번 월간 보고. 정답은요? 네, 1번이네요. 구두 보고예요. 상황이 급해요. 그런데 서면으로 언제 작성해서 보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른 말로써 보고한다라고 하는 게 구두 보고입니다. 33번 인지능력 저하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대화 주제를 자주 바꾼다. 2번 새로운 물건을 활용하여 대화를 시도한다. 3번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4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바꾼다. 5번 대상자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은요? 네, 3번이네요. 네, 아니에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해주시면 돼요. 인지 능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 주제를 자주 바꾼다든지 이번 같이 어떤 새로운 물건 이런 것을 사용해 주시면 오히려 혼돈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는다 해서 대화 주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대상자의 행동을 내가 스스로 해석한다 이런 것도 어떻게 파악이 힘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르신과 대화할 때는 대답을 하실 수 있게 네, 아니요, 식사하셨어요? 그럼 네,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시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나이가 많은 대상자부터 처치한다. 2번 대상자를 발견한 순서대로 처치한다.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4번 대상자를 가급적 빨리 옮긴다. 5번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은 즉시 버린다. 정답은요? 네, 3번이네요. 자, 시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급하신 분 먼저 처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가 정답입니다. 35번. 호흡이 없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는 1번 폐의 산소 공급, 2번 의식 회복, 3번 통증 감소, 4번 합병증 예방, 5번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 공급.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이네요. 자, 호흡이 없는 대상자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셔야 되는데 4분에서 6분 이내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일단 호흡이 없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바로 가슴 압박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 가슴 압박 하시는 방법은요. 흉골 아래 2분의 1 부위에 손꿈치 이렇게 지금 이 부위가 손꿈치예요. 손꿈치를 대고 직곽으로 수직을 90도로 반드시 유지를 하신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또 내려간 만큼 또 올라가야 합니다. 손은 떼지는 않으세요. 가슴에서는 물론 떨어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되 몇 cm 내려갈까요? 5cm입니다. 자, 속도는요. 100에서 120회 분당 속도를 유지해 주셔야 하고요. 횟수는요. 30회 해주시면 됩니다. 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심장과 뇌로 그렇게 심장 압박을 하시다 보면 이 뇌로 혈류가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4분에서 6분 이내에 시행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 치매 대상자가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평소 습관과 갈아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아본다. 2번. 목욕을 한다며 강제로 갈아입힌다. 3번. 갈아입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4번. 속옷을 사다 주고 혼자 갈아입으라고 한다. 5번. 자녀에게 갈아입히라고 말한다. 정답은요? 네, 1번이네요. 우리 어르신이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으신데, 그런데 이럴 때는요, 평소 습관이 어떠신지, 또 왜 갈아입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알아봐 주셔서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치매 대상자가 혈압이 높은데도 목욕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혈압약을 복용한 후 바로 목욕을 한다. 2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허락받고 목욕을 시킨다. 3번 샤워보다는 통목욕으로 한다. 4번 목욕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5번 혈압이 높을 때 목욕을 하면 위험함을 알린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이네요. 우리 치매 대상자가 혈압이 높아요. 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은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푸실 때 항상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푸셔야 합니다. 혈압이 높은데도 목욕을 하겠다 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높은 경우에 목욕하면 위험합니다. 라고 알려주셔야 되겠어요. 38번.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매번 목욕을 시켜달라고 옷을 벗고 알몸으로 기다릴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 2번 이웃에게 알려 도움을 청한다. 3번 같이 TV를 보자고 한다. 4번 임의로 목욕 서비스를 실시한다. 5번 목욕 서비스는 없다고 차분하게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설득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자, 방문 요양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문 목욕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께 목욕 서비스는 제가 방문했을 땐 할 수가 없고요. 옷을 입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39번.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이외에 자주 전화하여 이런저런 푸념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업무 시간 외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2번 대상자를 이해하며 전화를 받아 끝까지 들어준다. 3번 상황을 파악한 후 개인적으로 해결해준다. 4번 이야기를 들어주고 추가 서비스료를 받는다. 5번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는 통화가 어려움을 이해시킨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이 끝났어요. 그 외에는요, 통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 골다공증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2번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3번 체중을 줄인다. 4번 비타민C를 섭취한다. 5번 카페인을 섭취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골다공증 있는 어르신은요,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 바로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골밀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뼈 속에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네요. 이런 것을 뼈에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뼈가 약하시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칼슘은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 D하고 같이 드셔주시면 굉장히 흡수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중 부하 운동이 아주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번. 요양보호사가 몸에 감염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실행한 후 겨드랑이에 물집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있을 때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24시간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다. 2번 겨드랑이에만 옴치료 연고를 바른다. 3번 엑스레이를 찍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4번 자연 치유됨으로 그냥 놔둔다. 5번 요양보호사와 동거하는 가족까지 동시에 치료를 받는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자,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몸에 감염되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몸에 감염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겨드랑이에 물집이 생기고 자, 특징적인 것이 이제 가려움증입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요. 우리 같이 거주하시는 가족 또 접촉자들 모두 동시에 치료받는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번.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복에 운동을 하게 한다. 2번 인슐린은 경구로 투약한다. 3번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제공한다. 4번 발의 상처 유무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5번 소금량을 점차 늘려 반찬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당뇨병 대상자는 발 관리를 정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발에 상처가 나거나 발이 다친 경우에는요,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발 관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엄지발가락 이런 식으로 절단을 하는 경우 있고, 발목, 무릎까지도 심지어는 절단을 할 수 있어요. 상처가 잘 안 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운동하실 때는요, 공복이 아니고 식후에 해주셔야 되는데요.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갈 때가 식사하고 나서요. 30분 정도 경과되는 1시간까지 이렇게 식후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 있는 이 시기에 운동을 해주셔야 당이 떨어지고 또 운동을 하시면 당내성이 좋아지면서 당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인슐린은 경구로 투약하시면 위장에서 위산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경구가 아니라 주사로 맞게 됩니다. 자, 고콜레스테롤 시기는 우리 누구에게나 좋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은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소금량은요, 늘려야 될까요? 아니죠.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43번, 선망 대상자가 초조해할 때 비약물적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과 지인들이 자주 방문하게 한다. 2번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3번 대상자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치운다. 4번 낮에는 창문을 커튼으로 가려준다. 5번 밤에는 조명을 어둡게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선망 있으신 분은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 중요하죠. 그래서 어르신이 초조해할 때는요, 단호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안정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벼운 선망인 경우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방안은 밝게 해줍니다. 그리고 몸은요, 따뜻하게 해주시면 가벼운 경우에는 좋아진다라고 보고요. 조금 심하신 경우는 병원에서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44번.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식사할 때 돕기 방법은 1번 침대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여 안정감을 준다. 5번 식사 도중 사례가 걸리면 물을 마시도록 한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시험에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문제 푸시는 요령 잘 터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어느 쪽일까요? 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한 쪽은요, 왼쪽이에요. 그래서 왼쪽을 밑으로 하여 왼쪽이 아래로 갑니다.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하면 드시기가 편하시겠네요. 그래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45번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삼키기 쉽도록 턱을 위로 들게 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2번 대상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입에 넣어준다. 3번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후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천천히 식사하도록 자주 질문을 한다. 5번 대상자가 스스로 식사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켜준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자,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대상자, 음식을 삼키는 것을 연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하.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삼키는 것이 힘들다 하는 것을 연하 곤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삼키는 것이 어려운 상태. 자, 이런 대상자들은요.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가고 나서 다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음식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턱을 들게 해주시면 1번 같이 턱을 위로 들게 하시면 사례가 더 잘 걸립니다. 턱을 약간 당겨서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원하는 만큼 너무 많이 원하세요? 그렇다고 다 드리면 입안에서 어떻게 그걸 삼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적절한 만큼 한 번에 삼킬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천천히 식사하시도록은 맞아요. 자, 이 내용은 맞지만 자주 질문을 하면 말씀을 하시다 사례가 걸려요. 그래서 말을 걸지 않는다. 이 내용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대상자가 스스로 식사할 수 있으면 좋으네요. 자리 비켜주시면 그 대신 안 되세요. 옆에서 지켜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6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비위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한다. 2번 고농도의 진한 영양액을 준비한다. 3번 비위관이 막히거나 혼탁할 경우 세척을 위해 빼낸다. 4번 비위관이 빠지면 즉시 밀어넣는다. 5번 세거나 역류하면 비위관이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새거나 역류하면 비위관이 열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경관 영양하는 대상자는요, 관을 통해서 여기가 코에서부터 위장까지 들어가요. 이런 관을 비위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뚜껑이 항상 닫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역류했다는 이 말이죠. 밖으로 새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뚜껑이 혹시 열리지 않았나? 이 뚜껑이 요것을 관찰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하는 건 아니에요. 연하 곤란이 있는 경우도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고농도의 진한 영양액을 준비해 주시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사 주의해 주셔야 되고 자, 비위관이 막히거나 혼탁할 경우에 우리가 세척을 해서 빼낸다? 우리가 빼내는 거는 우리가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빠지면 즉시 밀어넣는 것도 우리의 역할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보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시설장님이나 간호사님께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번 대상자에게 물약을 투여할 때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뚜껑의 위쪽이 향하게 놓고 계량컵을 눈높이로 든다. 2번
라벨의 반대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3번 약을 따른 후에 약물을 흔들어 섞은 후 보관한다. 4번 병뚜껑을 씌우기 전에 복용량을 확인한다. 5번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여한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여기 그림과 같이 보이시는 대로 이 주사기인데요. 바늘이 있으면 네, 찔리시겠죠. 네,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해서 투여해 주시면 되고, 1번 같은 경우에 뚜껑이 위쪽을 향하게 하고 있으면 이 안쪽이 오염되니까요. 반대로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량컵은 눈높이로 하시는 것은 잘하셨어요. 자, 라벨의 반대쪽을 잡고 용액을 따라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라벨을 잡고 따라 주셔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야 용액이 이렇게 따를 때 라벨에 있는 약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3번은요. 약을 따른 후에 약물을 흔들어 섞은 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드시기 전에 물약은요. 가라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농도를 좀 맞추기 위해서 약을 흔들어서 이렇게 섞은 다음에 잘 섞어서 복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병뚜껑 씌우기 전에 복용량 확인하시면 될까요? 예, 약을 드리기 전에 확인하시고 정확한 양을 드셔야 되겠어요. 48번 왼쪽 귀에 염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왼쪽 귀를 위쪽으로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2번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다. 3번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귀 입구를 문질러준다. 4번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2도 중앙에 점적한다. 5번 약물을 점적 후 솜을 귀에 끼워 넣는다. 정답은요? 네, 1번이네요. 귀약 투여할 때 올바른 방법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었는데요. 자, 잘 생각하면 맞추실 수 있어요. 왼쪽 귀가 아파요. 그러니까 왼쪽에다 넣을 건데 왼쪽 귀가 위로 올라오게 해서 약을 넣어주시면 좋잖아요. 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맞출 수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나머지가 약간씩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귓바퀴가 후하방이 아니라요. 후상방입니다. 네, 그 내용은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이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위에 이렇게 귓바퀴가 있죠. 귓바퀴에서부터 잡아당기는 방향, 후상방 이렇게 기억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귀 입구를 문질러 주는 것이 아니라 5분 정도 그 자세로 그냥 누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흡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2도 중앙에 똑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측면을 따라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물 점적 후에 솜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5분 지나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걸으실 때 있잖아요. 일어나실 때 그때 한 15분 정도 솜을 끼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49번 수액을 맡고 있는 대상자의 손목이 부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즉시 조절기를 잠근다. 2번 손목 부위를 문질러준다. 2번 주사 바늘을 즉시 뺀다. 4번 수액 주입 속도를 줄인다. 5번 수액병을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내려준다. 정답은요? 네, 1번이네요. 수액 맡고 있는 대상자 손목이 부었대요. 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절기를 바로 잠궈 주셔야 하고 보고해 주셔야 하는데 조절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수액 주사를 맞을 때 조절기라고 하는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사진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조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절기를 위로 올리면 수액이 빨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잠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목이 부었네요. 잠그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네, 얼른 보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잘해주신 내용이세요. 50번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편안하게 배설하도록 침상의 높이를 낮춰준다. 2번 차가운 변기를 대주어 변이를 자극한다. 3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 4번 변이를 호소할 때 참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 5번 대상자가 실수하면 주의를 준다. 정답은요? 네, 3번이네요. 침상 배설을 하실 때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되겠네요. 5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이동변기를 위치하게 한다. 2번 침대와 90도로 이동변기를 놓는다. 3번 이동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번 이동변기를 조절하여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5번 하체를 노출한 후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이동변기 사용하실 때 지금 편바비 대상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동변기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이 일어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까지 못 가시는 경우에 침상 옆에다가 이동변기 놓고 일을 보실 거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놓으셔야 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놓으셔야 하고 침대와 이렇게 90도 각도 이렇게 직각으로 놓으시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붙여 놓으신다든지 비스듬히 해주신다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동변기의 높이는요. 항상 침상하고 같이 침대하고 높이를 같이 해주셔야 낙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동변기 사용하실 때는 높이가 너무 높으면 발이 바닥에 안 닿죠. 그래서 너무 높으면 낮춰주셔서 두 발이 바닥에 반드시 닿게 해주신다. 그래서 4번 내용은 참 잘 골라주셨습니다. 5번 같은 경우 하체를 노출한 후 무릎 덮개를 덮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네, 창피해요. 안 되시겠죠? 52번 스스로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교환한다. 2번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 3번 기저귀의 배설물을 밖으로 말아넣는다. 4번 물티슈로 닦은 후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5번 가능하면 침성용 변기 사용을 시도해본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이네요. 스스로 허리를 들 수 없습니다. 기저귀 교환하실 때요. 그럴 때는 옆으로 돌려서 기저귀를 교환해 주시면 되고, 그럼 반대로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요. 엉덩이 들어보세요 하고서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 스스로 허리를 들 수 없기 때문에 무릎을 세우실 수가 없어요. 3번 같은 경우도 배설물을 밖으로 말아 넣는다.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건 생각을 해보세요. 배설물을 밖으로 말아 넣는다가 아니라 안으로 말아 넣는다 이렇게 하셔야죠.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조심하셔야겠네요. 물티슈를 닦은 후 바로 기저귀를 채우면 축축합니다. 그래서 건조를 시켜야 한다 기억해 주시고, 가능한 침상용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안 되죠. 지금 기저귀 사용하시는 분인데 허리 들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침상용 변기 사용을 지금 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할 때에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밑에 둔다. 2번 도뇨관이 빠지지 않도록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3번 도뇨관이 막힌 경우 즉시 교체한다. 4번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즉시 버린다. 5번 아랫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이네요. 유치도뇨관은 방광에 있는 소변을 인위적으로 어떤 관을 통해서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24시간 계속 빼주시는 거라 유치도뇨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동할 때는 소변 주머니가 항상 아랫배, 즉 방광보다 아래에 있어야 감염 소인이 없어요. 역류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도뇨관을 이렇게 착용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도뇨관이 막힌 경우 즉시 교체한다. 지금 교체는 우리의 역할은 아닙니다. 자, 소변색이 이상해요. 탁해요. 그러면은 어떤 감염 소인이 있다든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즉시 버리는 게 아니라 보고해 주신다 봅니다. 아랫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는요. 소변 주머니를 비워주나요? 아니죠. 소변 주머니하고 연결되어 있는 연결관이 있어요. 꽤 깁니다. 그 관이 꼬이거나 눌렸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54번 대상자의 면도를 도울 때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턱에서 귀 밑 방향으로 면도한다. 2번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직각을 유지하며 면도한다. 3번 주름진 피부를 위로 당기면서 면도한다. 4번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얼굴에 대어준다. 5번 면도할 부위의 거품을 깨끗이 씻어낸 후 면도한다.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우리는 이렇게 얼굴에 수염이 없어서 면도를 해본 적은 없지만 남자 어르신들은 해드려야 되는데요. 방법 있죠.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에 데워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신 다음에 면도할 부위에 거품을 내어주세요. 그런데 이 거품을 5번 같은 경우에 깨끗이 씻어내버리시면 면도할 때 거품이 없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면도하기 힘듭니다. 거품은 그대로 유지하신 상태로 면도해 주셔야 하고요. 1번 같은 경우 턱에서 귀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반대로요. 귀에서 턱 쪽, 귀 밑에서부터 턱으로 갈게요. 자,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직각이 아니라 45도 각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름진 피부는요, 위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요, 아래로 당기면서 면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목욕하는 동안 대상자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둘러 목욕을 마친다. 2번 뜨거운 타월로 몸을 닦아준다. 3번 자주 따뜻한 물을 몸에 뿌려준다. 4번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겨준다. 5번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앉도록 한다. 정답은요? 네, 3번이네요. 목욕하는 동안 대상자가 지금 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마르면서 체온이 떨어져요. 춥다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자주 따뜻한 물을 몸에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5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대상자의 협조를 받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양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올라간다. 2번 배와 허리에 힘을 주고 양쪽 다리로 밀며 올라간다. 3번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게 한다. 4번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요양보호사 목을 잡고 신호에 맞춰 올라간다. 5번 요양보호사가 침대 발 쪽에서 대상자의 두 다리를 밀며 올라간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데 대상자가 어느 정도 협조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즉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게 해주시면 된다. 그렇게 봅니다. 57번 그림과 같이 엎드린 대상자를 베개와 수건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1번 허리 긴장 완화, 2번 척추 측만증 감소, 3번 무릎 관절 구축 예방, 4번 전신 혈액순환 증진, 5번 다리 근육 근력 강화. 정답은요? 네, 1번이네요. 허리 긴장 완화입니다. 엎드린 대상자가 배 아래쪽에 이렇게 조그만 베개를 넣어놓고 발목 아래쪽에 이렇게 수건을 말아 넣습니다. 이렇게 지지하는 것은 허리 쪽에 긴장을 할까봐 이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58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자, 휠체어 이용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는 것도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 엘리베이터 탑니다. 그러면 뒤로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들어갈 때는 뒤로, 내릴 때는 앞으로 밀고 나온다. 이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59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이동할 때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2번 평지를 이동할 때, 3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4번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5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정답은요? 네, 1번이네요. 자, 대상자가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휠체어에는 위에 이렇게 휠처럼 생겨 있는 바퀴가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작은 바퀴가 있어요. 이것을 앞바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래 도로가 울퉁불퉁하면 이 앞바퀴가 다 이 도로면에 진동을 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입니다. 6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의 위치와 각도가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이네요. 자, 편마비 대상자 시험 많이 나오죠? 어느 쪽이 편마비예요? 왼쪽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네, 건강한 쪽이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비스듬히 붙인다. 이 내용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왼쪽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오른쪽이 건강하니까 오른쪽에 비스듬히 되어 있는 내용은요. 3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6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이동할 때 보행벨트를 묶는 위치와 요양보호사가 서 있는 위치로 옳은 것은 1번 가슴 오른쪽 뒤, 2번 엉덩이 오른쪽 뒤, 3번 허리 왼쪽 뒤, 4번 엉덩이 왼쪽 앞, 5번 허리 오른쪽 앞. 정답은요? 네, 3번이네요.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니까요. 이 이동 벨트, 지금 보행 벨트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동할 때 지지해 줄 수 있는 허리에다가 차고서 이것을 우리가 도와주실 때 요양보호사님께서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라 반드시 허리 중앙, 이게 중앙이잖아요. 허리가. 허리에다 채워주신다. 요것만 알아도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는 위치는 어디예요? 물어보시면 불편한 쪽, 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6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를 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 2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 3번 왼발 지팡이 오른발, 4번 오른발 지팡이 왼발, 5번 왼발 오른발 지팡이. 정답은요? 네, 1번이네요. 왼쪽 편마비 있네요. 그러면 지팡이가 나왔네요. 그러면 지팡이는 어느 쪽에 잡을까요? 건강한 쪽에 잡아주셔야 놓치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건강한 쪽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 잡으시고 지팡이는 지팡이가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1번 지팡이. 자, 그 다음은요. 건강한 발이 올라갈 때 올라가서 불편한 발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다리가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오른발, 그 다음에 마지막 불편한 쪽 갑니다. 왼발.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63번 흡입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버린다. 2번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 3번 고무 카테터는 삶은 후 햇볕에 말린다. 4번 흡입병은 가득 차면 비우고 닦는다. 5번 카테터는 사용 후 바로 물로 씻는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자, 흡입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기관지 내 분비물이 연세가 드시면 증가됩니다. 그리고 기침 반사나 선모작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임의로 강제적으로 기계를 사용해서요. 지금 아래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그림, 이것이 흡인기예요. 그래서 흡인기는 전원을 꽂으면 작동이 되고 여기 전원에 온 상태가 되면 이 모터가 작동이 되면서 음압을 이용해서 기관지대에 있는 분비물을 위에 있는 이러한 관, 카테터를 통해서 이렇게 흡인이 되게 하는,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테터를 보통은 한번 사용해서 버리시지 않고요. 소독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한 카테터는요. 고여있는 내용물들이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비벼 씻어주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 고무 카테터는 삶으시고 나서 그늘에 말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흡입병은요. 가득 차면 비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 하루에 최소한 한 번에서 2번 이상은 자주자주 이렇게 비우고 닦아주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사용 후 카테터를 바로 물로 씻으시면 이것이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담궈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4번 대상자의 침상 청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이 묻은 경우 뜨거운 물에 비벼서 찬물로 헹군다. 2번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3번 담요나 이불은 한 달에 한 번씩 햇볕에 말린다. 4번 더러워진 시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환한다. 5번 감염 대상자의 경우 베개를 매일 교환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이네요. 1번 같은 경우는 많이 출제되죠. 뜨거운 물 아니고 찬물이에요. 네, 먼저 찬물로 해주신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담요나 이불 한 달에 한 번 햇볕에 말려주시면 네, 너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더 자주 해주셔야 되고요. 더러워진 시트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고요. 바로 교환해 주셔야 되고요. 감염 대상자일 경우라도 베개를 매일매일 교환해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65번 침대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풀을 먹인 시트를 사용한다. 2번 두껍고 재봉선이 있는 시트로 선택한다. 3번 시트의 주름을 반듯하고 팽팽하게 펴준다. 4번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재질을 사용한다. 5번 침대 시트가 젖었을 때에는 체위 변경을 한다. 정답은요? 네, 3번이네요. 욕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르신이 이렇게 와상이신 상태, 계속 침상에 누워 계실 때 닿는 면적이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력으로 인해서 조직이 피부가 괴사를 일으키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욕창은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트에 주름진 곳이 있으면 반듯하게 펴시고 팽팽하게 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66번 누워서 지내는 치매 대상자의 양치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세심하게 닦는다. 2번 칫솔을 혀 안쪽까지 깊숙이 넣어 닦는다. 3번 입안을 차가운 물로 한 번만 헹군다. 4번 대상자의 뺨에 물받이 그릇을 대준다. 5번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구강 위생 관리를 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누워서 지내는 치매 대상자 양치질 하실 건데 대상자의 뺨에 물받이 그릇을 대주시면 되고요. 1번 같은 경우에 치아에서 잇몸이 아니라 잇몸에서 치아로 45도 각도로 세심하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칫솔은 2번 같은 경우에 혀 안쪽까지 깊숙이 넣어 닦진 않으세요. 그래서 혀는 닦아주시는 건 가능합니다만 깊숙이 닦으시면 구개반사 때문에 이렇게 구역질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입안은 차가운 물로 한 번만, 아니죠.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헹궈주신다 기억하시고요. 치아가 없는 경우에도 구강 위생 관리 해주셔야 한다라고 봅니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할 때까지 식판을 치우지 않는다. 2번 음식을 크게 썰어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도록 한다. 3번 국에 말아서 요양보호사가 직접 먹여준다.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식품을 이용한다. 5번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식사를 안 하시려고 해요. 그럴 때는요, 대상자가 좋아하는 식품이 있으면 그것을 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68번. 방금 식사를 마친 대상자가 밥을 안 먹었다며 또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먹고 난 식기를 바로 치운다. 2번 칼로리가 높은 간식을 제공한다. 3번 매 식사 후 달력에 먹었다는 것을 표시하게 한다. 4번 방금 식사를 했잖아요 라고 큰 소리로 알려준다. 5번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대답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매 식사 후에 달력에 먹었다, 이렇게 드셨다 라고 동그라미 치시면 뭐 어르신 드셨네요 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69번 밤에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번 밤에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2번 밤에 침실 조명을 밝게 유지한다. 3번 실내 온도를 17에서 19도로 유지한다. 4번 밤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하여 수면을 돕는다. 5번 낮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낮잠을 줄인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밤에 잘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낮잠을 줄여주시면 밤에 숙면을 취하실 수 있겠군요. 그래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70번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초조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배회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TV를 크게 틀어 관심을 돌린다. 2번 집안을 어둡게 하여 수면 시간임을 알린다. 3번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 4번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5번 대상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출입문을 열어둔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시면 이러한 초조한 표정, 이렇게 배회하는 것이 조금 줄어드신다고 봅니다. 71번, 딸이 면회를 하고 돌아갔는데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며 배회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처 방법은 1번, 또 시작하셨어요? 라고 지적한다. 2번, 따님이 또 올 거예요. 라고 말한다. 3번, 오늘 보셨는데 잊으셨어요? 라고 설명한다. 4번, 따님이 왔다 갔는데 모르세요? 라고 말한다. 5번, 따님 사진 보러 방에 가실래요?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간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따님 사진 보러 방에 가실래요?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딸 사진 보러 갈까 하면서 따라 들어가시겠네요. 72번, 치매 할아버지가 키가 작고 파마머리를 한 요양보호사만 보면 여보라고 부르며 따라다닌다.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따뜻하게 손을 잡으며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2번, 정색하며 할아버지, 저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3번, 마주보며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4번, 웃으며 여보 불렀어요. 5번, 가까이 가서 제가 할머니로 보이세요?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마주보며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73번, 치매 대상자가 놀이 치료 중 다른 대상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힘으로 제압하여 행동을 제지한다. 2번, 방에 가두고 벌을 준다. 3번,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둔다. 4번, 빠르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다. 5번, 자극하지 말고 온화하며 부드럽게 진정을 시킨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자, 놀이 치료하다가 막 욕을 하고 이런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요, 자극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온화하며 부드럽게 진정을 시켜주시면 된다. 그렇게 봅니다. 74번. 치매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석양증후군의 문제행동 유형으로 옳은 것은 1번, 낮에는 유순하지만 저녁이 되면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한다. 2번, 짐을 싸다가 다시 풀어놓는 행동을 반복한다. 3번,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려고 한다. 4번,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닌다. 5번,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낸다. 정답은요? 네, 1번이네요. 낮에는 유수네요. 아주 성격이 좋으시죠. 그런데 저녁만 되면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석양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르신과 같이 있어 주셔야 되고요. 이런 폭력적인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해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혼자 두시면 안 되고, 그리고 어두워지면서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의 불을 환하게 밝혀주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75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남편 밥 해줘야 한다며 집에 간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대처 방법은 1번, 남편은 돌아가셨잖아요. 2번, 저랑 같이 갈까요? 하면 산책을 한다. 3번, 아드님이 오면 갈 수 있어요. 4번, 여기가 집인데 어디로 가시려고요? 5번, 오늘은 안 돼요. 내일 가세요.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자, 저랑 같이 갈까요? 하면 산책을 해주시면 어르신이 이제 산책하면서 이런 것을 잊어버리실 수 있겠네요. 76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를 덮어준다. 2번,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만남을 제한한다. 3번,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따뜻하게 해준다. 4번, 잠이 들면 자주 흔들어 깨운다. 5번, 머리를 낮추고 편안하게 해준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는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담요를 덮어주시는 것은 잘하셨는데 지금같이 3번 같은 경우는 전기기구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만남을 제한하진 않아요. 누구 친구가 보고 싶어, 졸업생 누구 옛날에 나랑 동기인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러시면은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잠이 들면 자주 흔들어 깨우시는 내용은 아니세요. 잠이 많아지시거든요. 이렇게 자꾸 흔들어 깨우시면 편안하게 못 들어가세요. 자, 머리를 낮추고 편안하게 해준다 아니고요. 머리를 약간 호흡이 편할 수 있도록 약간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77번 대상자의 임종 후 사후 관리로 옳은 것은 1번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2번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3번 부착된 튜브나 장치를 신속히 제거한다. 4번 의치는 빼내어 의치 용기에 보관한다. 5번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대상자가 임종했어요.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후 관리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돌아가시고 나면 얼굴색이 검게 변해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사후 시반이다, 이런 현상을, 이런 것을 예방해야 돼요. 예방하려면요, 베개를 이용해서 약간 머리, 어깨를 높여주시면 얼굴색이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베개를 베주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명은요, 어둡게 해주지는 않아요. 이제 임종 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사후 관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불을 켜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요. 부착된 튜브나 장치는요.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료진들이 하게 됩니다. 자, 의치는 어떻게 할까요? 의치는 보호자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째요. 시트는 돌아가시고 나더라도 얼굴까지 다 덮진 않고요. 어깨까지 덮어주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78번 대상자가 갑자기 침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번 입에 거즈를 물린다. 2번 머리 아래 단단한 것을 대준다. 3번 팔다리를 주물러준다.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5번 담요를 덮어 체온을 유지해준다.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자, 여기에서의 키워드는요, 침을 흘린다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킬 때, 침을 흘리실 때는 혹시나 바로 누워 계신 경우에 질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질식이 되면 호흡이 힘들어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럴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79번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2번 기도를 확보한다. 3번 119에 신고한다. 4번 대상자를 꽉 잡고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5번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준다. 정답은요? 네, 3번이네요. 자, 여기서의 키워드는요.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켰어요.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처음 일어나는 경련이기 때문에 119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도 119에 신고해 주셔서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해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80번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로 인하여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1차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1번 반응 확인, 2번 119에 신고, 3번 기도 확보, 4번 의식 확인, 5번 인공호흡. 정답은요? 네, 3번이네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화재 발생이 됐는데 연기, 열 이런 것으로 호흡은 있지만 지금 의식을 잃었어요. 아유, 큰일 났네요. 제가 응급 상황이에요. 제일 먼저 해주어야 될 것은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공기 다니는 길 기도를 열어서 확보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걸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푸시라고 많은 수고하셨는데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